안녕하세요. 주식호견인 문견호입니다. 네, 오늘은 솔직한 분석, 이 종목이 궁금하다.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성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6.7%로 오늘 마무리되었고, 4,180원에 종료되었어요. 시가총액이 3,778억 원까지 올라가고, 매출액 보시면은 한 개 기업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한 2년 동안에 1,000억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자체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올해도 예상치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2배에다가 매출액이 2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유보율이 없었는데 유보율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려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고 BPS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니까 자산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한 2배 정도 올랐다. 2배 정도 올랐고 퍼도 마이너스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회사 가치가 좀 괜찮아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올해 초반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 아시아 성분이 관건이다. 목표가 48% 이렇게 해가지고 6월 5일날 나왔는데 디스토어증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애널리스트가 그냥 예측치를 갖다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항상 이야기 드렸죠. 캐시플로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상치에 대한 거를 갖다 베타를 꼽혀주고 거기에서 퍼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용을 한 다음에 흥금 흐름을 갖다 적용을 시키면 대략적인 주식의 탑픽 가격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예상을 하니까 목표가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을 보면은 또 이게 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투자 리포트는 언제나 참고하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감성코퍼레이션 과거에 봤더니 이 토마토랑 이렇게 토마토 투자자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토마토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토마토 TV, 경제 TV 그쪽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유사 투자자문이다. 유사 투자자문을 가지고 있는 토마토에서 토마토 투자자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파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종목이 조금 다른 회사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버추어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버추어텍. 2019년도까지만 해도. 그럼 사명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이렇게 감성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면 거의 우회상장이랑 똑같은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회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거는 텐트, 의류 쪽인 거고 과거에 이 버추어텍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했던 거는 모바일이랑 그것도 모바일 프로그램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무슨 폐지 사업 이런 것도 있었어요. 폐지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고물 폐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사업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19년도 12월 27일 날에 스노우피크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부터 단가가 이렇게 800원대에 유상증자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텐트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의류 사업 부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사업 부분 아직 있는데 자체 브랜드 액티머로 개발해가지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충전기, 스마트폰 액세서리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4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스노우피크 어페럴, 그 다음에 의류, 신발, 용품 같은 자파류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까도 보면은 프리미엄을 주고 주가를 5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의류 사업의 경우에는 어페럴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매출액 자체가 여기 8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1분기에만 259억 정도를 갖다가 매출을 냈어요. 전년도에 1000억을 냈었는데 지금 곱하기 4를 하면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비슷하거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타인신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김호선이란 분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5월 9일 날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증감했어요. 얼마야? 66만 6,666주를 갖다가 더 추가로 올렸죠. 왜 6666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산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산다. 이거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를 갖다가 원래 주가 차익을 본다는 거는 회사 내에 있는 불평등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대표이사만큼 회사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 대표이사가 이렇게 지분을 늘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자기 회사가 망해가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분을 늘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타인이 보내주는 신호효과다. 그래서 타인 신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가 사는 걸 보고 회사 내에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따라서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실제로 뒤에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5월 9일 요 시점보다 훨씬 더
많은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외인 지분율이 4.2%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23년 6월 12일 딱 6개월 정도 됐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3배 이상의 외인 지분이 늘어났다. 외인 지분이 웬만하면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10%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기준점을 갖다 5에서 7%를 잡는데 요거를 넘어서면은 실제로 외인들의 투자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출 실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50% 정도의 그런 가시적인 상품에 대한 매출을 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전년도와 비슷하게 매출액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전년도가 22년도가 20년도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의 매출액을 늘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실제로 캠핑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주가의 상승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임원들 보면은 라이브 플렉스 대표이사 뭐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ES 큐브 교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 플렉스가 사명을 바꾼 게 ES 큐브예요. 이 ES 큐브가 과거에 제가 한번 세력 지도에서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엠버 캐피탈이라는 곳이 ES 큐브를 통해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했고, 그와 동시에 LIS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이준 코스메틱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회사도 세력 지도에 포함이 될 뻔했으나 여기가 결국에는 엠버 캐피탈과의 최대 주주 양수도 계약을 해제를 하면서 살아나왔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변한 건 크게 없어요. 그건 크게 없지만 여기 당기 순이익 자체가 완전 턴어라운드 했죠. 그래서 이 모회사라고 보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스노우피커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회사도 똑같은 텐트를 하면서 매출액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 요거 일시적인 건 뭐 따로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 분석해 보는 거 하고요. 지금은 상관없죠. 왜냐면 지금은 없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자산 가치도 거의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연관성 있는 겁니다. ES 큐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다시 그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을 갖다가 들어가 가지고 같이 똑같은 텐트 요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매출액을 내고 있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간에 물론 뭐 ES큐브가 라이브 플렉스라는 것을 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했다가 말아먹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 말아먹을 뻔 한 거를 갖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요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ES큐브도 보시면은 여기 되어 있죠. 77년도부터 레저 및 기능성 텐트의 도매 및 그걸로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라이브 플렉스 하면서 게임 한번 해가지고 세력들한테 먹힐 뻔 했다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거침없는 투자 ES큐브 인수한 엠버캐피탈 어떤 것이냐, 이것이 세력 지도에 있는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과거의 영상 보시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올해 1000억 투자 계획, 결국에는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 걸로 뭐 페이퍼 컴퍼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나가리가 된 거 아실 수 있습니다. LIS는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고, 엠버캐피탈이 뭐 자산 인수만 조금 더 하고, 뭐 삼라마이더스인가 하여튼 뭐 거기에다가 또 인수를 넘겨가지고 지금 거래정지에서 상장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상증자 들어오면은 거래정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 오늘 감성코퍼레이션은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대가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제가 별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감성코퍼레이션 이것도 정상적인 회사는 아니란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이렇게 등락이 있고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 4,000원에서 1,000원까지 내려가는 25% 마이너스 80% 가까이 등락을 보이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몇 년 동안 다시금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려고 하니까 주가가 따라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2년 전만 해도 한 10분의 1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었고 적자폭이 컸는데 여기서 주가가 매출액이 10배 이상 올라갔으니까 주가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적절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치는 어디까지 예측치일 뿐인 거고 지금 뭐 중국과 대만을 갖다가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캠핑이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중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계층의 소유물인 건 맞아요. 맞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뭐 의자나 26만원 30만원 하는 이 브랜드가
보급화, 대중화되었을 때 좀 더 많은 그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매크로 시장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상황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뉴스 찾아보면 중국의 실업률이 20%가 넘었다, 뭐 불만이 많다, 뭐 이런 게 보이시잖아요. 대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캠핑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흥 자체가 좀 더 저렴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스노피크라는 브랜드가 팔릴 수 있는 매출액의 대략적인 예상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주식의 현재의 가격은 냉정하게 주가로만 봤을 때는 낮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뒤쪽에 보이시죠? 지금 잠깐만 뒤로 돌렸는데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있었을 때 8만 원대부터 지금의 4천 원까지 거의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엄청나게 난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여기 딱 봐도 요 구간대잖아요. 지금 박스권이 이어졌던 게 대략적으로 여기니까 여기만 한번 뚫는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 자체가 거의 20년이기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보답으로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기성 자금이 올라붙고 뭐 기술적 차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이런 식의 양봉이 그려지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가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한계가 아니라 좀 더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적정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가디언즈 멤버십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여기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차라리 올라가는 걸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영상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프로텍, 우리 가디언즈 멤버십에서 진행을 했던 4월 달에 했던 종목들, 여기서 매수해서 조금 내려가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추천가 26,000원에서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죠? 26,000원에서 13,000원이면은 플러스 해주면은 이게 50%잖아요. 26,000원, 13,000원, 39,000원, 이제 39,000원 이미 넘어섰으니까 5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종목들로 진행이 되는 가디언즈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문자로 참여, 단타클럽은 단타클럽 참여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나 이름 이런 거 보내실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만 참여로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계약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종목 이렇게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견해는 그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견해가 담긴 종목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